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 이론과 시사 용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가 주어졌을 때 이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들의 집합입니다. 생산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경우 생산물들의 집합은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는 지점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입되지 않은 생산 요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재화의 조합은 현 단계에선 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과 탄력성.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이어 만든 선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 공급 곡선은 가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변하면 수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탄력성은 한 변수가 변화했을 때 그 영향으로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보통 각각의 변화 비율을 나눈 비율로 표시합니다.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면 가격의 변화 비율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나눈 것이 됩니다. 이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를 의미합니다. 시장 실패.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 등 4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더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경제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명시적 비용은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회계학적 비용과 같습니다. 기업의 경우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에 지불한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 됩니다. 암묵적 비용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는 다른 기회들의 잠재적 비용을 뜻합니다. 기업의 암묵적 비용은 다른 활동을 했을 때 거두었을 이익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 경제학에서 분석의 기본이 되는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히 많아 개별 경제 주체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하고 거래되는 상품은 모두 동질적이며 경제 주체들은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4조건을 두루 갖춘 시장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외부성, 외부 효과.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성을 부정적 외부성, 반대로 높이는 외부 효과를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은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일종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신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정적 외부성은 세금을 부과하면 교정이 됩니다. 긍정적 외부성은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게 방법입니다. 거래 주체들 간의 협상으로 외부성을 교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는 제한된 정보, 민간 부분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세금 헌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관료 조직의 문제,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세 전가와 조세 귀착. 조세 귀착은 궁극적으로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세금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각자의 부담 규모가 각각 다릅니다. 이는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세 전가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중 세금 부과에 따른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재화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고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며 재화의 품귀 현상을 낳습니다. 따라서 암거래, 배급제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최저 가격제는 재화의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저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 공급 현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낳습니다. 투표의 역설.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안을 선택한다는 투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는 이행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행성이란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한다면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더라도 A와 C를 놓고 투표를 하면 C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은 어떠한 재화를 1단위 소비했을 때 늘어나는 효용의 양을 가리킵니다. 한계 효용은 대개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수록 점차 작아지게 되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호황일 때는 재정 지출과 통화량을 줄여 이를 진정시키고 불황일 때는 재정 지출이나 통화량을 늘려 수요를 진작시킵니다. 주로 총 수요를 조절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교역 조건.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인 순상품 교역 조건,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인 소득 교역 조건이 있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같은 수출 물량으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교역 조건은 개선됩니다. 환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제의 가격이 수입제에 비해 하락하면 교역 조건은 악화됩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 만나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